안녕하세요. 오늘 장 마감 브리핑입니다. HLB가 오늘 양봉이 나올 거 확률이 좀 높았죠. 어제 분석을 한 결과 쇼커버링이 오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시초가는 마이너스 대략 1%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하락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환율도 올라간 상태였고 미장도 미선물도 좀 빠진 상태였고 그런데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똑같이 반등을 했는데 아마도 뭐 이건 뇌피셜이지만은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여당이 이제 거의 완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느낌. 그래서 뭐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HLB로 다시 돌아가면은 HLB도 오늘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이제 수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일단 분봉으로 보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자를 한번 보면 외국인은 팔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예상하기로는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예상과는 벗어났고, 그래서 어제 쇼커버가 많이 일어났고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 기관이랑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의 주체는 개인과 기관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HLB는 이제 요즘 뉴스 기사가 안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유상증자 오늘이 이제 기준일이었죠. 그 거래일 기준으로 4월 16일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쯤 때까지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한 요 기간 동안에 계속 매일마다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간당간당한 불안불안한 이런 시기에는 그냥 뭐 하루에 막 두 개씩 세 개씩 뉴스 기사 나온 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뭐 하나도 안 나오는 날이 이제 종종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16일 기준으로 주요사항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보면은 이제 바뀐 부분이 뭐냐, 정정 후가 바뀌었죠. 그래서 영업 양수 자금이 아주 조금 늘어 있고, 네, 탑업인 시드 자금은 조금 줄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환율, 여기 매매 기준율을 사용하여 원화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환율이. 그래서 환율이 이전에 3월 2일째는 이제 1215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도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ELS 담보 맞추려고 아무튼 1227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8,700원이 1차 발행가액으로 이제 정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환율 영향을 받는 부분들, 이런 데가 지금 변경이 됐죠. 운영자금은 회사에서 쓰는 거니까 환율 달러로 뭐 할 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하지만 영업 양수자금, 지금 그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그 어디였죠? 그 뭐 이민노믹이라던가 아필리아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미국 기업,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 영향을 받는 거고, 채무상환 자금 이것도 뭐 외국에서 빌려온 게 있나 보죠. 그 다음에 탑업이 증권 취득자금, 이게 그거네요. 이게 그 인수자금이고 이거는 영업 양수자금. 그래서 이거는 LI 쪽일 것 같고 이거는 그 인수.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바뀐 게 이번에 바뀐 것들, 환율 때문에 바뀐 거고, 그래서 예정 발행가도 바뀌었습니다. 예정 발행가 바뀐 이유는 요것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같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 증권 발행 조건 확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이제 4월 16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상태고, 1차 발행가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2차 있고 최종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1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봤듯이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수정이 된 건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색깔로 구별이 가능하니까 그냥 쓱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있죠. 아필리아 라이센스인 이후 NDA 승인에 따른 오아스미아 마일스톤 지급 재원이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니까 내년 상반기고, 여기 이제 NDA 승인이 되면은 마일스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유무상 증자할 돈으로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화로 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 1100만 10억 120억을 주게 되고요. 환율이 걸려있죠. 이거 필요 외화니까 이제 원화로 바꾼 거를 받아서 외화로 바꿔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건데
돈은 한국 돈으로 받으니까 환율을 적용해서 바꾼 다음에 여기 오아스미아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들이 바뀐 거고, 그래서 합계도 당연히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끝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인데요. 한은이 이번에 또 결정한 게 은행증권보험사의 회사채 담보로 특별 대출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110조 한도로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안정 특별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 그 채권 펀드도 증권안전펀드인가요? 채권 펀드가 살 수 있는 최소 한도가 AA-까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ELS 담보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채원을 올려고 하니까 유동성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채들 있잖아요. 이거를 시장에 팔지 말고 이거를 담보로 은행한테 빌려라, 한국은행한테 빌려라,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량회사채를 내다 버리면은 이제 팔면은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팔지 말고 이제 대출 해줄게, 이거 담보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안전 특별 신설이 된 거고, 이제 빌릴 경우에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고 하고요. 대출 금리는 이제 통화증권 금리의 0.85%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증권 금리 플러스 0.85% 포인트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만 1%라고 한다면은 뭐 대략 2% 정도에 빌릴 수 있다는 거죠. 6개월 동안 최장.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30거래일째 팔자라고 하는데요. 2008년 33일 이후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당분간 매도세 이어질 듯이라는데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했는데 왜 이거 외국인인가요? 외국인인가?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했죠, 시장은. 그래서 일단 수급을 한번 보려고 이제 들어와 보면은 여기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코스닥은 살짝 다르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이제 팔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주장창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천억, 5,600억 정도 더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IMF에서 이제 각종 이제 예측 자료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는 올 0% 성장인데 한국은 선진국보다 상황이 낫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잘 극복을 한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이제 인용하기도 하는데, 성장에 대한 뭐 부정적인 영향은 선진국보다 잘 것. 그래서 한국 시장 반등을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 이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이제 시장을 일단 보는 게 가장 최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올랐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 150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비슷하게 올라왔죠. 여기 지지와 저항 상단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그걸 뚫고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빨리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에 대한 중대한 생산 중단을 피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 전망치가 그래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힘겨루기. 재밌는 이제 기사가 가져왔는데, 총선 다음날 민주당 당선인 압수수색한 검이라고 합니다. 여야 90명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당이 거의 이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당선인 압수수색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데,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한 혐의, 배후까지 규명이 엄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건을 잡았냐, 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그 이유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그리고 그 명함을 종교시설에 불법으로 배포했다라는 의혹을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좀 약하죠. 또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냐 보니까 흑색 선전, 그리고 금품 수수, 뭐 여론 조작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밝혀진 거는 이제 작은 것들인데 큰 게 나와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발등에 불이 확실히 이제 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국민의 선택, 기쁨을 앞서 막중한 책임을 느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선거,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라고 했고, 네, 쿠팡 이야기도 있네. 로켓프레시 강화로 올해 입지를 더 넓힌다 했습니다. 손실액을 좀 줄였죠.
그래서 이제 프레시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음식료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아마존을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